일본 기업의 하락세와 한국 기업의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사업군을 한국에 뺏겨버리는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로봇계로 유명한 미국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며 로보틱스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지배 지분을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소프트뱅크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현대차그룹의 투자 규모는 총 8억 8천만 달러로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인수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 5천만 달러를 인수해 전체 지분의 총 80%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이 같은 투자는 미국 앱티브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을 설립하는데 20억 달러를 투자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그룹이 본격화할 미래 신사업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에서는 미래의 글로벌 로봇 시장이 기술 혁신과 로봇 자동화 수요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444억 달러 수준의 세계 로봇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기록해 177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로 그룹 차원의 제조, 생산, 기술 개발, 물류 역량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픽과 핸들 등의 물류 로봇을 보유하고 있어 상하차, 이송, 저장, 피킹 등에 필요한 물류 현장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목적 기반 모빌리티 등에도 로봇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은 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판단과 정밀 제어가 필요한 만큼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가 높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국내 재계의 주요 인수합병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사업 구조를 자동차 50%, 개인 항공기 30%, 로봇 20%로 가져가겠다는 미래 구상을 이번 투자로 재확인시켜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로 단숨에 세계적인 로봇 경쟁력을 확보한 현대차그룹은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추산한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3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도 유망한 업체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긴 것일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일본 기업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며 눈독을 들여온 업체입니다. 1992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분사해 설립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4족 보행 로봇, 스폿, 2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로봇 개발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구글에 인수되었고 2016년 5월에 토요타에서는 이 회사를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서 미국 내 자사연구소인 TRI의 대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창업자와 동업한 적이 있는 MIT 출신 인물을 선임하고 구글에서 많은 로봇 엔지니어들을 빼오는 등 타사보다 철저하게 인수 준비를 하기도 했으나 2017년 6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쿄대 발 로봇 벤처 회사인 샤프트와 함께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소프트뱅크의 경영 악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사의 핵심 사업으로 꼽혀오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난해 3분기 7,002억엔 규모의 순손실을 낸 이후 줄곧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당시 소프트뱅크 그룹이 공유했던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는 상장 무산으로 기업 가치가 폭락했고 약 5천억엔의 장부상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이후 올해 1분기엔 1조엔 이상의 분기 적자를 내자 투자업계에서는 소프트뱅크의 부채 1,400억 달러 위기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는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인 사업군에 무모한 투자를 강행해왔습니다.
그동안 세계 유망 스타트업 1100곳에 투자했고 보유 주식 가치는 하나로 300조 원 안팎이었습니다. 투자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오를 땐 장부상 이익이 급등하지만 반대의 경우 곧바로 손실로 반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들이 일제히 부진의 늪에 빠졌고 이는 곧바로 소프트뱅크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손 회장은 지난 3월 4조 5천억의 너치에 자산 매각이라는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로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해온 터라 즉시 매각 가능한 주식도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중국 알리바바,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T모바일 정도가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6개월간 세계회사 지분 5조 6천억의 너치를 팔았습니다. 여기에다 비상장 기업인 영국 반도체 기업 ARM도 미국 엔비디아에 4조 2천억엔에 매각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결국 현대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넘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의 투자 전략에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유니콘에 집중한다는 기존 투자 전략을 접고 앞으로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투자처에 자금을 투입하는 종합적인 투자회사로 거듭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뱅크 그룹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 더미를 손에 쥐게 된 투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 자체는 아무래도 좋지만 소프트뱅크와 한국의 관계를 강하게 느낍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제 끝이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한국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뉴스 기사는 절반 정도가 한국의 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군사적 로봇 강아지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한국이 얻을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자립형 AI 드론과 한국의 로봇계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일본도 언제까지나 사람에 의존하는 군사작전은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투자처도 소프트뱅크도 내놓은 기업이라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현대자동차는 싸구려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로봇 회사는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에도 사용할 수 없는 걸 매력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강아지 장난감도 만들어주세요. 그거 뭐 말을 듣지 않는 노조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아닌가? 한국의 노조는 심하잖아. 이제 슬슬 전세계가 인간형 로봇의 개발 망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자폭 로봇이 완성될 것이문이다. 현대자동차에 폭발하는 자동차 기술과 함께 사용하면 테러리스트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 전용을 하기 위해 한국의 현대가 인수하게 된 것이군요. 한국이 인수한다는 것은 중국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브이도 만들 것이므니까 개인적으로 집사와 가정부를 대신해 집안일을 해주는 로봇이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도가 들었을 때 범인을 자동으로 녹화하거나 경찰에 통보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있으면 범죄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로봇이 나왔으면 합니다. 군수 전문의 로봇 회사를 인수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결국 결말은 거래처가 중국밖에 없다는 것인가? 자사에서 개발 못해도 일본이 가르쳐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힘내십시오 한국. 산업용 로봇은 일본, 독일, 스위스가 압도적이니까 국산화를 포기하고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입니까? 현대차의 양산 능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양산화 및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보면 불을 뿜는 미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로봇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화재 자동차의 불량 배터리 개선입니다. 로켓 발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에 집착하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현대의 로봇 사업 인수는 좋았다. 훔쳐가는 것보다 사는 것이 빠르겠지요. 염원의 AI 기술을 손에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영상을 보면 굉장한 기술로 보이는데 저거 진짜입니까? 네발 로봇 등에 짐을 실어 운반시켜보면 어떨까? 안정감 있고 좋으면 계단에 사람도 태우고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과 베트남, 미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원에서 발원한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을 초토화시키는 바람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틈을 타
중국 정부가 이곳 인공섬에 행정구역을 설치해 중국 주권을 개정사실화하는 실효주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남중국해 영토 확장 양육을 불태우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중국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며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웃국들에 대해 군사적 압력과 강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심지어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괴롭힘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다른 나라들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필리핀은 22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제도와 파라세군도와 일대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신설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조치가 국제법에 반하고 필리핀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중국 대사관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세부 행정구역 지정을 통해 실주배를 강화하려는 술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록신 외무장관은 또 필리핀 군함이 자국 영해 안에서 중국 군함이 레이저 사격 조준을 받았다면서 이에 관해서도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중국 군함이 필리핀 군함의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한 일시와 장소, 상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베트남 역시 중국이 베트남 주권을 존중하고 잘못된 결정을 취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레티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후앙사 전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충분한 법적,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그런 행위는 무효이며 국가 간 우호에 좋지 않지 않고 나아가 통해 영내, 세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트남 정부는 또 중국 해양감시선이 지난 2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부들을 억류했다가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중국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지난달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 유엔에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 국가가 이 같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행정구역을 설치해 이곳을 실효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까닭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하이난성 산사시 산하에 2개의 구를 신설한 데 이어 스프레틀리제도와 파라셀군도의 80개 지세에도 이름을 붙였다. 중국이 스프레틀리제도와 파라셀군도 네 지세에 이름을 붙인 것은 1983년 이후 37년 만이다. 당시 중국은 이 지역에 287개 지세에 이름을 붙이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이름을 붙인 스프레틀리제도와 파라셀군도 네 80개 지세는 25개의 섬사주, 암초와 55개의 해저 산맥 및 해령이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이난성 산사시 산하에 시사과 난사구를 각각 둔다는 공고문을 올렸다. 두 섬을 중심으로 한 시사구는 파라셀군도와 메쿨스필드 군도의 섬과 암초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한다. 히어리 크로스를 중심으로 설치한 난사구는 스프레틀리제도의 섬과 암초 및 해당 해역을 각각 관할한다. 이 가운데 히어리 크로스는 중국이 2014년 산호초에 건설한 인공섬으로 길이 3km 이상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는 군사기지다. 당시 필리핀, 베트남 등과 미국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현상 변경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중국은 공사를 강행해 구청까지 설립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산사시 산하에 구급 행정구역을 추가로 설치한 것은 이들 섬과 주변 수역이 중국의 관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폴린 코 싱가포르 난양理공대 교수는 중국의 이런 조치들은 베이징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과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SCMP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선장악력 강화에 나섰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 긴장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2년에도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인접국들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 없이 남중국해 주요 섬과 암초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인 산사시를 출범시켰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실효주의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우선 베트남, 필리핀 등 인접국이 남중국해에 매장된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중국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남중국해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물 동량이 연 5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만큼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연 영유권과 어권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곳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이들 인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남중국해 행동준칙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중국과 아세안은 2017년 8월 구속력 있는 COC 초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우려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 유출된 COC 초안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모든 외국의 참여를 제외하는 공동 탐사를 추진하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 지역의 자원을 중국과만 나누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의도를 간파하고 피어리 크로스 등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12해리 안으로 군함을 보내는 이